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양이 아빠입니다. 네, 오늘도 아무 말 대잔치 뉴스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리했던 게 비트코인 백서 12주년에 대한 어, 주제를 가지고 나머지 뉴스들을 정리를 했었는데요. 역시나 많은 분들이 안 보셨더라고요. 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뉴스가 제가 좀 재밌게 전달하면 좋을 것 같고 특정 코인 얘기를 하면 좀 더 흥미가 좀 유발이 될 텐데 저는 그런 거는 지양을 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코인 얘기는 안 할 거지만 그래도 이 시장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는 소식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전달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라서 뉴스랑 제 정리글을 좀 섞어서 설명드리는 걸 위주로 하니까 조금 재미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영상을 만드는 저도 좀 열심을 다해가지고 정보를 좀 전달드릴 수 있는 좋은 채널로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테니까 많은 댓글과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힘이 좀 날 것도 같네요. 예, 처음 뉴스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요거였는데 이게 사실은 핵심적인 뉴스이긴 했습니다. 월요일날 3일날 핵심적으로 뉴스가 나온 내용인데 2일날 나왔죠. 2일날 나와서 이제 3일날부터 특근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뭐 투자자한테 유리한 그런 법률은 아닙니다. 그냥 가상자산,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제재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보이고 실제로 느끼기에도 투자자들이 직접 뭐 좋아진다, 투자자를 보호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 간단 요약을 제가 좀 해놨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글들이 좀 올라왔고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다는 내용, 기사들 그리고 제 블로그에 가시면은 이 원문 보도 자료까지 나와 있고 추가적으로 찾아보실 수 있는 거는 법률 개정안도 있으니까 그거는 직접 보시면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되고 핵심은 이렇습니다. 음, 일단은 그 기사에 대한 내용은 입법 예고를 한 거고 했다는 거는 이제 그 이제 시행령까지 확정이 되겠죠. 가상자산 사업자와 가상자산 범위를 좀 좁히고 실명 계좌 발급을 구체화했다는데 이게 코인데스크에 조금 소제목으로 뽑혀진 내용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존폐가 사실상 은행이 결정한다. 요거는 제가 읽어보니까 저도 거의 동의를 합니다. 네, 트래블룰 자금 이동 규칙 거래소 간 이동하는 규칙에 대해서는 1년 유예를 하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괜찮다고 보여지는 거고 마지막 말이 당연히 이게 맞죠. 맞는데 굳이 이 말까지 한다고 했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서운하다라고 좀 느끼긴 합니다. 보호가 우선인지 아니면 뭐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좀 이것저것 병행해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조금 좀 저거였는데 은행이 왜 좀 힘을 가지냐면은 그 실명 계좌를 발급해야 줘야 되는 그 기준을 은행에서 가져라 이런 느낌이에요. 보면은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 세탁 의혹 AML을 식별 분석 평가해야 되니까 이 잘못 발급해주면 은행이 책임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은행이 자기가 책임질 수 있으면 발급을 가상계좌를 해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ISMS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은행에서 가상계좌를 발급을 안 해준다. 그러면 결국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이 안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은행의 결정이 따른다라고 결론을 짓게 되는 거죠. 이렇게 뭐 실제로 우리가 쓰는 거래소들이 다 살아남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실제로 나왔으니까 요거는 한번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러 가지 뉴스들도 많으니까 근데 저는 요 정도 이상은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다양한 뉴스를 좀 캐치하는데 전 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직접 보도 자료를 직접 보는 게 가장 더 정확할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제 뉴스는 지나갔고 요런 건 재밌어요. 보면은 탑 토큰 밸류 락업 게인 10월달에 디파이에서 가장 많은 토큰 밸류를 가지고 있던 프로젝트들이 뭔가 1위가 WBTC네요. 유니스왑을 제끼고 WBTC는 랩트 비트코인이라고 몇 번 얘기를 드렸지만 비트코인을 이더리움화해서 사용하는 그런 코인이죠. 쭉 있습니다. 요거 하비스트 파이낸스는 순위권에 올라있긴 한데 이제 해킹 탈취를 당한 그 코인이고 그렇네요. 요거는 보자 이벤트들 모아놓은 거니까 11월 달에 챙기실 거는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11월 이후부터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다 챙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몇 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자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챙겨보시라, 그런 의미입니다. 다 제가 읽어드릴 필요는 없고, 예. 호주 중앙은행도 역시 CBDC 개발 프로젝트 협력을 진행 중이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사실 안 하는 나라가 더 적을 거라는 생각도 최근에는 하게 되네요. 뭐 주변국들은 거의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미국에서는 진행됐다 그런 것도 못 들어봤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있고, 중국 당연히 하고 있고, 뭐 러시아도 하고 있고, 뭐 많이 합니다. 이게 공지가 올라온 것도 제가 했는데 제목이 후오비 글로벌 이즈 오퍼레이팅 노멀리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를 뒤에 후오비 쪽도 공안과 무슨 의심이 있다, 이 부분까지 연결을 해서 한 번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안업체에서 후오비에서 대규모 이체가 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이체가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했는데 다시 돌고 돌아서 후오비로 들어와서, 그래서 유동성 관리 행위다, 옮겼다가 다시 갖다 놓은 거다라는 뭐 결론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 뒤에서 한 번에 후오비 소식은 한 번에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페이팔 회장이 이제 디지털 사업 페이팔에서도 일단은 개인 지갑은 제공은 안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암호화폐를 사고 사용할 수 있게끔은 한다라고 했고, 지원을 한다고 얘기했고, 뭐 디지털 분야에서 이제 좀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기들이 이 암호화폐까지 끌어들이고, 일단은 조금만 열어놨지만,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금만 지금 문턱을 열어놨지만 자기들이 돈이 되고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생각된다면은 기존의 시장에 있던 것만큼 조금 더 문을 점점 넓혀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기업은 돈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긴 한데, 해보고 자기들이 이게 효과가 좋은데, 괜찮은데 하면 좀 더 투자를 하지 않을까요? 투자도 하고, 그리고 좀 이미 결제망이 갖춰진 업체이기 때문에 세계로 뻗어나는 것도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얼마 전에 100달러를 페이팔로 암호화폐를 구입했다는 기사도 제가 본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페이팔은 매주 1,7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구매 가능하다, 1만 불까지, 뭐 이런 식으로 1만 달러 이렇게 얘기를 했고, 코인코 채널에서 이 특근법에 대한 전망을 PDF 자료로 전망을 해놨습니다. 일단 특검법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인 건 나와 있고, 거기 세부 하나하나씩 어떻게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 글이니까 이 관점을 좀 참고하실 분들은 이 자료를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콩 정부에서는 암호화폐 거래폰 플랫폼 운영 라이센스 발급을 예고했다. 그러니까 홍콩 정부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제 할 때 허가가 없으면, 라이센스가 없으면 운영을 못하겠다. 우리나라도 뭐 똑같은 사례가 된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특검법이 통과된 이후에 내년 10월 1일로 예정되기 전에 가상 계좌랑 ISMS를 구축하지, 그 두 개가 충족되지 않은, 그러니까 충족되지 않아서 허가되지 않은 업체는 더 이상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게 되니까, 뭐 이거랑 비슷한 맥락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민망이 뭐 가상화폐 거래 자금 세탁 위반 소지를 경고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나 봐요. DCP가 되면서. 그렇게 됐고, 요거는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올리고 채널에도 올리는데, 온라인 미트업, 오프라인 미트업, 그리고 웨비나 행사 같은 거를 좀 정리해서 올리거든요. 매일 뭐 있을 때마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2020이라고 해서 서울 블록체인 지원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행사가 있으니까 혹시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암호화폐 미덥 정보방의 수조님과 함께 제가 정리해서 올리고 있는 글입니다. 이거 제가 잘 몰라요. 엑심 체인 뭔지 모릅니다. 근데 프로젝트 중단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모든 체인을 개발을 중단하고 프로젝트를 중단한다고 밝혔으니까 혹시나 많은 피해가 없으셨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거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에 관한 공지사항인데, 제가 아까 뭐 이거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갖고 정리를 좀 하면은, 일단은 내용 비슷합니다. 시나리오가 두 가지예요. 보면은 무조건 에어드랍을 준다. 제가 제 글에서도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무조건 에어드랍을 준다는 아니고, 줄 가능성도 있고 안 줄 가능성이 있다는데, 그 가능성이 뭐냐면, 코인이 쪼개지면은 당연히 하나가 생기겠죠. 요 시나리오 B 같은 경우는 No new coin is created. 새로운 코인이
생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비트코인 ABC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채굴세를 부과하자라는 코인이 안 생기는 거죠. 결국엔 BCC라고, 비트코인 캐시라고 예상되는 그 코인이 안 생긴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ABC가 이렇게 체인 분리를 일어나려고 하는 그 생각을 포기해 버리면, 그렇게 코드를 달리해서 채굴하지 않으면 쪼개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이거는 해시파워가 압도적으로 높거나 낮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압도적일지라도 자기가 하겠다면 쪼개서 나가는 거고, 압도적이어서 자기가 포기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코인 체인 분리가 안 일어나는 거니까, 이거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해시파워는 당연히 채굴세를 부과하지 않는 쪽, 비트코인 캐시 노드 측이 좀 강한 걸로 지금 73.6%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결론은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알겠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비트코인 ABC 측에서 포기를 한다 안 한다 그 차이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대로 특급 은행 4대 거래소에 좀 유리하다. 4대 거래소가 왜 유리하냐? 4대 거래소는 이미 실명 계좌를 받아놨고 ISMS 인증이 통과됐기 때문에 허가받은 거래소가 이제 합법적으로 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한 거고, 특급법은 그렇게 유리한 거고, 은행에서 이제 그러니까 실명 계좌를 승인해준 여부를 자기들이 평가하고 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은행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거는 제목 OKX의 후업이 핵심 인물 중국 당국 조사, 후업 이런 의심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채굴라이더가 줄어드는 거, 채굴라이더는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제 블로그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 참고하시면 되고, 페이팔 요거는 아까 했던 내용이랑 비슷한 겁니다. 클레이스테이션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클레이스테이션이 도메인 계정이 해킹 후 복구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하루 이틀 전에 나왔던 걸로, 2일이네. 2일날 이제 해킹됐는데, 내용은 이렇게 했습니다. 클레이스테이션에 접속이 안 된다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용자들은 지갑 연결이 안 되고 프라이빗 키를 입력해도 접속이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래서 해킹 의혹이 불거져서 프라이빗 키를 유출하면 해커가 토큰을 유출할 수, 이거 뭐 맞는 얘기죠. 프라이빗 키를 유출하면은 뭐 클레이스테이션 해킹이 아니라 다 날아갈 수도 있으니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업체에 좀 설명을 해달라고 요치를 한 거고, 오지스 운영업체죠. 새벽 35분에 당사의 도메인을 관리하던 후이즈 계정이 해킹당해서 클레이스테이션과 오르비체인 DNS 도메인 네임 서버가 변경되어 해커의 피싱 사이트가 노출되고 있다며, 이거 느낌은 그래요. 제가 이쪽은 잘 모르긴 하지만 도메인 서버가 IP를 주소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같은 주소를 입력해도 이게 해킹이 당했기 때문에 해커가 유도하는 다른 사이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서 프라이빗 키를 입력해버리면 해커가 이걸 가졌다가 원래 내 자산을 빼갈 수 있다는 그런 걸로 좀 이해가 됩니다. 제 생각에서는. 그러니까 IP 주소를 주소로 바꿔주는데, 그거를 해킹을 해가지고 IP 주소에서 뭐 A로 바꿔야 되는데 A가 아니라 B로 바꿔버린 거죠, 해커가. 그러니까 B로 접속이 되게 되면 이 사용자들이 자금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뭐 그래서 복구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추가적인 보안 점검을 진행한 후 안내하겠다라고 했고, 절대 클레이스테이션은 프라이빗 키스토어 파일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클레이스테이션은 정상적으로 복구해서 서비스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사용자들의 피해는 일단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들어가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었으면 아마 기사가 났을 거고, 추후적인 기사가 또 올라온다면 여기에서 후속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메인 관리 계정이 해킹이 됐던 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복구가 돼서 현재는 문제가 없다. 제 생각에는 이쪽 자체에서 만약에 사용자 과실이 아닌 업체 실수에 해킹을 당한다면 복구는 해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좀 이상이 있다면 바로 사용을 중단하시는 게 좀 맞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건 또 다른 기사죠.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중국 임원 조사, BTC 하락 압력이 커졌다. 특근법 얘기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요거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후오비 거래소 CEO 중국 당국으로부터의 조사를 받고 있던 루머가 확산됐다. 관련 뉴스와 공식 공지사항을 정리했다. 요거를 제가 뉴스를 몇 개 올라온 거랑, 그다음에 공식 홈페이지, 공식 트위터를 가서 공식 입장과 뉴스에 대한
루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후오비 글로벌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저기 공지 아까 그 오퍼레이션 후오비 글로벌 이즈 오퍼레이팅 노멀리라고 하는 제목의 공지사항인데요. 간단 요약글을 한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11월 2일 후오비에서 대규모 자금 이체가 일어나긴 했습니다. 아까 그게 업체에서 설명을 한 그 자금 이동 유동성을 그 하려고 했었다라고 뭐 그렇게까지 넘어간 거. 그리고 후오비 토큰이 급락이 발생했다. 이것도 사실 팩트긴 합니다. 차트를 보면 나오니까. 그게 뭐 퍼드로 떨어졌는지 실제 팩트로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발생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블록체인 미디어 우셔 블록체인은 다수의 소식통을 확인해 본 결과 주 CEO가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맞다고 전했다. 이것도 사실 팩트인지는 아닌지는 모릅니다. 일단 주장이긴 하니까. 조사를 받게 된 이유는 OKX 설립자 시밍밍이 체포된 것과 마찬가지로 자금 세탁을 한 빼돌린 혐의라고 하는데, 일단 OKX 시밍밍이 체포돼서 나갔는지도 일단 뭐 소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출금이 안 되고 있다는 거, 그거는 팩트입니다. OKX 설립자가 지금 체포돼서 어떻게 됐다까지는 팩트로 드러난 건 없는 것 같아요. 조사를 받았다는 루머가 좀 돌긴 했지만 일단 팩트로는 OKX는 출금이 안 되는 상태죠. 그래서 후오비 측에서 공식 입장을 낸 건 뭐냐면은, 트위터와 공지사항을 통해서 현재 거래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사용자 자산은 안전하게 보관 중이고 거래, 입금, 출금 모두 정상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제가 보면 이거예요. 이게 공식 공지사항이고요. 공식 공지사항에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공식 트위터입니다. 공식 트위터에서도 후오비 글로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좀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늘 그렇지만 양쪽 주장이 되는 거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시간이 좀 지나야 알 거고, 후오비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다는 거지 사실 팩트로 아직 확인을 할 수가 없네요. 공식 입장에서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건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쪽 거래소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죠. 후오비가 어떻게 된다? OKX가 어떻게 된다도 사실 아무도 몰랐던 거니까, 루머가 있다고 다 사실로 밝혀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라고 해도 입출금이 다 안 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OKX 같은 경우는 멀티시그가 아닌 싱글시그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벌어졌다라고 추측이 좀 되고 있긴 하지만, 후오비에서 만약 멀티시그를 사용하고 있다면 누가 한 명이 잡혀가더라도 입출금이나 뭐 거래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본인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이런 내용은 이제 제가 체크를 해드리지만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루머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으니까 판단은 직접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루머가 있다는 것은 또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공지사항으로 어떻게 팩트로 나와 있는지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들, 그것도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크립토 디퍼에서 나온 다이퍼라고 해야 되나 디퍼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10월 달에 좀 인기 있었던 15개 코인들인데, 뭐 체인링크, 아베, 트러스트롤레,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인젝티브, 요게 좀 바이낸스에서 런치패드 했던 것 같아 좀 특이하긴 하네요. 와이어 파이낸스가 마이너스 46%를 기록했고 플라밍고는 63.84%를 기록을 합니다. 유니스왑 42.8, 디파이 쪽으로 나왔다는 코인들이 어마어마한 하락폭을 기록했네요. 아베도 마찬가지고 48%. 뭐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고, 이거는 코인게코 기준으로 크립토 디포에서 아까 코인게코 기준으로 나온 건데, 인기는 15개 코인들 쭉 이렇게, 이거 키퍼구나. 네, 한 번씩 훑어보면 좋죠. 요거는 제목이 적어 있어요. The most popular staking providers by users. 사용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스테이킹 제공자들을 해놓은 건데, 바이낸스 스테이킹이 가장 많네요. 32,000명 유저를 가지고 있고, 에버스테이크 좀 못 들어봤는데 2만 명에 육박을 하네요. 여러 가지 코인들을 스테이킹해서 관리를 할 수 있고, 이 국가가 왜 이럽니까? 바이낸스는 이거 국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국가 미상 아닙니까? 이렇게 치면은 PC 스테이크 뭐 한국, 뭐 코스모 스테이션 한국, 이런 식으로 이런 프로바이더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스테이킹을 좀 한다 그러면은
비교를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이킹을 해서 좀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가 좀 참고가 될 것 같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스테이킹 풀들이 많으니까 코인 지원하는 것도 있고 가셔가지고 뭐 이거야 뭐 검색창에 치면 뭐 에버스테이크든 뭐 스테이크든 나오면 사이트는 바로 연결이 되니까 한번 참고하실 분들은 이것저것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기한 게 요게 좀 신기하네요. 컨트리가 나라가 어디에 소속된 건지 이거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가? 실제로 이런 건가? 국기가 이런 게 있나요? 없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특이하긴 합니다. 국가 미상이 되겠네. 그 후오비 경영진에 대한 또 소식 추가적으로 나온 거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약간 루머성으로 도는 게 뭐 잡혀가서 뭐 조사를 받고 있어서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런 거. 근데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일단 루머로 나오는 건 그렇고 후오비 측에서는 루머는 폴스다라고까지 공지를 냈으니까 요거 특이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비트코인이 69,369개가 옮겨졌다고 하는데 그 물량이 약 1조 1천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이게 비트코인 비트 인포 차트에서 보유량 순위에서 약 네 번째 위치한 대규모 주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송금활동 기록에 의하면 2015년 4월 이내 5년 반 동안 행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15년도면 금액이 상당히 낮았을 텐데 와 이걸 6만 9천 개의 비트코인이 이동했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긴 합니다. 근데 이게 웃긴 거는 보통은 거래소로 들어가던가 아니면 지갑으로 들어가면 이게 팔로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태깅을 달아가지고 어디로 갔다라고 하는데 송금한 주소가 언노운이라고 돼 있는 거니까 거래소도 아닌 것 같고 아마 OTC로 팔았을 1조 원짜리 코인을 OTC로 산다? 장외거래로 산다? 뭐 그럴 가능성도 물론 존재를 하는데 5년 동안 옮겨지지 않았던 비트코인 6만 9천 개가 언노운 주소로 옮겨졌다. 뭐 요거까지는 팩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참 어마어마하죠. 아씨 100개만 10개만 오늘의 기준이고 뭐 빗썸에서 상반기에 암호화폐 자동 납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면 뭐 하면 되죠. 그레이스케일 722개를 또 샀습니다. 14거래일 연속 보유량이 증가했다. 계속 삽니다. 계속. 암튼 일단은 보세요. 3월 14일 이후 14거래일 연속 보유량이 증가했다. 이 기간 누적 증가량은 33,262개 BTC로 기록했다. 그러니까 14일 동안 33,000개를 샀다는 거예요. 계속 산 겁니다. 계속. 떨어지면 사고 그랬나 보네요. 일단은 떨어진 순간부터는 자기들이 이득을 보려면은 결국엔 얼마간을 기다리든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니까 3만 BTC를 산 주범은 그레이스케일입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네,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암호화폐 뉴스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뭐 미국 대선이 있는 날이라 저도 좀 체크를 한번 해보고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지만 누가 되든 좀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인 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힘들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웃는 날만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영이 아빠였습니다.